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로 활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방법을 안내를 통해서 남은 기간 우리 친구들이 대학 입학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주제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를 할 때 주로 어떠한 부분을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여러분들도 익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심을 가진 친구라고 한다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먼저 학업 역량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학업 역량은 교과전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순한 내신 성적만을 고려한 것은 아니죠. 종합전형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다른 학업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기재된 내용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신 등급이 나오기까지의 수강자 수라든지 원점수, 평균점수, 단위수,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학업 역량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뒤에 또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적성이라고 해가지고 표현에 따라서는 이게 학생들의 어떤 비교과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혹은 발전 가능성이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역시 뒤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의 인성적인 측면 해서 크게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성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영역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나타나게 되는 학업 성취도, 요 학업 성취도죠. 요 학업 성취도에서 이제 고려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내신 등급 보겠죠. 근데 이걸 단순한 내신 등급으로 이 친구가 어느 수준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오기까지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본인의 원전수, 그 다음에 수강자 수, 그 다음에 이수 단위,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객관적인 점수를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교과라는 건 뭐냐면요,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교과 성적을 다시 한 번 더 본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학업 성취도를 볼 때는 주로 보면은 국어, 그 다음에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사회, 과학, 이 과목이 된다고 하면은 플러스 해서 본인의 지원 전공 과목 관련 교과를 다시 한 번 더 의미 있게 봐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공과 계열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무슨 과목들이 더 중심이 되겠죠? 여기 보면 수학이나 과학이라는 과목의 교과 성적을 같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학업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학업 성적 주의도. 학업 성적 주의도라고 해가지고 1학년 1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이 아이의 학업 성적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뭘까요? 가장 좋은 건 좋은 등급에서 그 성적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라고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1등급 때 성적을 계속 유지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좋은 건 뭘까요? 낮은 등급에서 윗등급으로 올라가면 좋습니다. 학년에 따라서 1학년 1, 그 다음에 1학년 2, 2학년 1, 2학년 2, 그 다음에 3학년 1 이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3학년 1학기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이 성적 추이도 요거 무시 못하거든요. 왜 무시 못하냐면은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할 때 이 평가 컴퓨터 화면에 우리 친구들의 성적 추이도 이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 그림에 많이 현혹이 돼요. 많이 현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 2학년 때 성적이 이렇게 뭐 4등급 때 미진했다고 이렇게 하더라도 4등급 때 이렇게 성적이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원 한 학기 때 성적을 올리게 된다고 하면은 의미 있는 걸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계약은 아직 못했지만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은과 동시에 본인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계약하고 나서 우리 지필고사 칠 때 본인의 내신 성적 등급이 좀 올라갈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고, 특히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교과목들은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은 뭔지 우리 좀 살펴볼게요. 자, 다음 내용은 이제 전공 적성,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과 활동,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자, 봅시다. 일단 전공 적성이라는 것은 이 친구가 어느 학과에 지원을 해서 학교를 다닌다고 했을 때 고등학교 3년간 그 학과로 가기 위해서, 그 분야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한 분야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동아리 활동, 예를 들어서 교육 계열 쪽에 사범대라든지 교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쪽 계열의 동아리에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겠죠. 의료계열 가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보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 활동. 우리 학교는 참 독서 활동을 많이 강조를 하죠. 여러분들은 우리 학교에서 이 독서 활동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요. 평가하는 입학사정관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독서 활동 무시하지 못합니다. 특히 어떠한 독서 활동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고 평가위원들에게 우수하게 인식이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보통 우리 친구들이 하는 동아리 활동은 어떤 위주의 동아리냐면요, 체험입니다. 이런 것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경험하는 거겠죠. 체험 경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보게 되면은 자기적 체험 활동 관련해 가지고 어떤 활동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쓰고 내는 일련의 절차를 하잖아요. 내용을 보면 다 이런 체험했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단순한 수준에서 끝이 나는데, 독서 활동은요, 이런 체험과 경험 하면서 뭐가 나오는 게 좋냐면 지적인 호기심이 발산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적인 호기심이 발산되기 위해서는요, 이 체험과 경험이 본인에게 정말 관심이 있어야 되고 흥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 활동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가 없는 친구들은요, 지적인 호기심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연예인을 내가 좋아해. 근데 어떤 연예인을 그 친구는 안 좋아해. 관심이 있는 친구와 관심이 없는 친구,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후에 행동이 진짜 달라진다니까요. 똑같습니다. 교육봉사 동아리에 가입한 걸로 해가지고 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할 준비가 됐구나,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요, 실제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요 80%입니다. 80%. 이 80% 아이들은요 합격할 수가 없어요. 20%의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관련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은 그냥 기본인 겁니다. 그 동아리 활동에서 본인이 의미를 찾아가면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나온다? 지적인 호기심이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날까? 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해결 방법에 대한 탐구를 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는 거죠.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된다? 독서 활동으로 연결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냥 교육에 관련된 혹은 의료 분야에 관련된 혹은 뭐 기계 분야에 대한 관련된 책을 읽기보다는요, 이게 연쇄적으로 이어져 가지고 독서 활동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독서 활동도 마찬가지로 책 권수가 많으면 좋다? 예,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학생이 우선은 뭐죠? 교과 공부입니다. 교과 공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독서 활동의 수가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요, 평가는 평가자의 관점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을 한다는 것은 면접 과정에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에 의해서 내가 읽은 만큼의 책, 실제 읽은 것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뭐와 관련된? 나의 전공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교과 연계와 관련된 부분은 이게 비록 비교과 활동이지만 교과에서 보게 되면은 아까 연쇄적으로 해주는 게 좋다고 했죠. 교과에 있는 세특입니다. 세부, 능력, 특기사 혹은 수사경 이런 교과적인 활동하고도 같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겠다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이클이 되어가지고 준비가 되고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요,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친구입니다. 근데 우리 학교의 학교생활 기록부는 어떤 모습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창성고등학교 학생들을 아직 만나지는 못했는데요, 우리 창성고등학교 아이들이 너무 착해요. 너무 순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 역량은 대단한데 너무 착하다 보니까 겸손의 미덕을 보이는데요, 그렇게 겸손의 미덕을 보일 수 있는 상이 아닙니다.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충분히 그 자리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신감을 가집시다. 자, 다음입니다. 인성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하는 이런 것 중에서 세 가지 우리가 학업 능력 본다고 했고요. 전공 적성, 전공 적성은 혹은 발전 가능성, 혹은 이제 비교과 활동이라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 인성인데, 인성. 인성은 평가를 할 때 학생들의 합불, 합격과 불합격, 소위 말해서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 크지 않느냐? 인성을 평가할 때 평가하기가 좀 난합니다. 볼 수 있는 자료들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대부분 아이들이 인성이 좋다, 올바르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큰 폭의 어떤 변별을 가져갈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을 평가를 한다면 주로 어떤 모습을 본다?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수상 경력, 그 다음에 봉사활동. 이 봉사활동 관련해서 때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봉사활동 보게 되면은 교내 봉사활동이 있고 교회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그냥 선입견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교회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활동을 갑니다. 그러면 교회 봉사활동 갔다가 가지고 내가 유리하냐? 아닙니다. 내가 교회 봉사활동 갔으면은 이 교회 봉사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거죠. 그 기대치에 맞는 봉사활동을 해주셔야지만 유리하다라는 거죠.
교내 봉사활동이 교회 봉사활동보다 조금 못 미치게 선입견을 가지는 이유는요. 교내 봉사활동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주어지는 시수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청소할 때라든지 뭐 행사 끝나고 나서 뒷정리할 때라든지 그런 것도 봉사 시간으로 가져가는데 교회 봉사활동은 최소한 본인이 장소 선정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선입견의 차이가 있지만 교회 봉사활동 갔다고 해서 무조건 이 친구가 인성적으로 우수한 아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맞는 기대치가 있다는 거죠. 뭐죠? 지속성을 전제해야 됩니다. 지속성. 그냥 한두 번 가고 끝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의미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이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정성이 확인해야 됩니다. 진정성. 3년간 지속적으로 다녔다고 하더라도 그 한 번 갈 때 2시간 혹은 4시간 그렇게 막 노력을 하는데 본인이 그 3년 동안 2시간, 4시간 이렇게 번번이 회담해서 쌓았던 시간이 100시간이 되었다. 기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이 친구 정말 대단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친구의 진정성이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의미가 조금 저하됩니다. 진정성이 나타나야 돼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선생님이 써줄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러한 노력들이 알려져 가지고 수상 경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속성이라든지 진정성을 통해 가지고 이 친구가 정말 봉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여기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인생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봉사활동에서 가져가는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의미 없이 남이 이렇게 하니까 따라간다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본인이 주도적인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게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고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있습니다. 이건 뭐죠? 선생님이 써주시는 주관적인, 선생님의 평가권을 발휘하는, 선생님이 주관적으로 써주는 여러분들의 의견입니다. 그 의견 안에는 인상적인, 우리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인상적인 측면을 같이 써주신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들이 인상적인 측면을 막 이렇게 좋게 써줬어요. 근데 좋게 써주게 되면은 평가는 입학사정관들이 선생님이 이 친구 참 좋게 써줬으니까 점수 줘야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써줬으면은 이 써준 근거를 사정관들은 찾아 들어간다니까요. 근거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반영이 안 돼요. 자, 인성과 관련해서 정리하자면요, 인성은 변별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1등급부터 5등급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평가를 한다고 할 때 1등급이 가장 좋은 등급이고 5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그냥 3등급, 평균 등급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2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뭐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가 정말 평가하고자 하는 인성적인 영역이 있어가지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면들이 나타나는 친구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영역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뭘로 평가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평가 자료입니다. 대입용으로는 전형자료라고 하는데요. 전형자료 있습니다. 학생부가 뭐죠? 예, 학교 생활 기록부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추천서. 이렇게 3가지가 대표적인 평가 자료입니다. 자, 교사 추천서는 지금 많이 쓰지 않는 추세입니다. 자기소개서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우리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소서가 폐지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학생부 있습니다. 요 2개의 분야의 2분류의 전형 자료가 있는데 학생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는 뭘까요? 예, 학생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주자료라고 합니다. 주자료. 이거는 뭐야? 보조자료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24시간 우리 친구를 관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학생부에 게재될 수 있는 우리 학생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적고 싶지만 글자 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를 설명하는 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혹여나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교사 추천서 자소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취지가 훼손이 되는 거죠. 지금 훼손이 되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는 내 스스로가 나의 3년간의 노력들을 돌이켜보면서 성찰하면서 써나가야 되는데,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료를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교육시장에 가가지고 10만원이니 50만원이니 100만원이니 줘가면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소개서에 대한 반감이 많아지면서 자기소개서를 없애는 추세에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학교생활기록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는 지난번 시간에 뭐라고 했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학교생활기록부가 강점입니다. 강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포지션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절대 부족함이 없는 상태니까 우리 친구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정성적으로 평가자의 평가 전문성에 기반한 주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평가다. 우리 친구의 모든 영역을 다 고려해서 그 다음에 객관적인 수치, 그 다음에 주관적인 읽혀지는 내용들,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하는 평가가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다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공정하지 못하다. 왜? 우리는 이 숫자에 익숙하고 그 숫자가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평가 방법이 아까부터 말씀드렸죠.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학업 역량을 평가를 하고 전공 특성을 평가를 하고 인성을 평가를 할 때 바라보는 기준은요, 역량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을 환산을 해가지고요, 그 대학의 환산 방법에 따라가지고 아이들 순위를 쫙 이렇게 매긴다는 겁니다. 근데 1등인 친구하고 2등인 친구, 당연히 뭐 합격권에 들어간다 치면은 10명을 모집하는 데 있어가지고 10등에 있는 친구가 90점이고 그 다음에 11등에 있는 친구가 89.5에 혹은 89.9예요. 근데 이 친구가 떨어져야 되는 이 안타까움, 그리고 10등까지 든 친구들을 갖다가 이 친구들은 정말 우수한 아이고 11등부터는 우수하지 못하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것은 역량인데요, 역량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능력을 갖추는 거랑 역량이 있는 거랑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역량, 능력 같을까? 틀릴까? 틀립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역량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바를 활용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우투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항상 따라와야 되느냐? 경험입니다. 경험이 전제되지 않는 역량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을 합니다. 그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원하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구체적인 경험으로 이어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역량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자,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성적이 최상위권에 있는 학업 역량이 매우 우수한 친구들이 있고요. 학업 역량이 그냥 우수한 친구들이 있고 학업 역량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평가하는 평가자들은 아이들의 단순한 내신 등급으로 자, 끝없는 친구 학업 역량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겠죠. 근데 이 친구들이 부산에 있는 과학영재학교라고 생각합시다. 과학영재학교에 있는 고등급 아이가 학업 역량이 없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자, 그래서 학업 역량이 매우 우수한 아이, 학업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춘 아이, 학업 역량이 없는 아이들의 어떤 행동, 구체적인 행동 특성이 있다는 거죠. 4등급 때 우리 공부를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어떠한 행동 특성을 보냐면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 의지가 미약한 겁니다. 잦은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업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스스로가 관리를 못합니다.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어.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보통 보게 되면 내신이 4, 5, 6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어떨까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학업을 본인들 스스로가 관리를 해요. 그리고 그런 관리 속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냐면은 저는 이걸 항상 강조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요. 매일 나와의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행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 사랑 이게 높다라는 거죠. 이러한 특성을 본다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 학교 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학업 역량을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공부 잘하는 아이, 공부에 관심이 있는 아이,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 특성을 고려해서 이 특성들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나타나는지, 전공적성을 갖추고 있는 아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 특성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나타나는지, 인성이 바람직한 아이들이 보여지는 행동 특성들이 학교 생활 기록부 곳곳에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적인 평가 방향성이고 평가 관점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동하시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행동하고 실천하셔야 돼요. 그것이 꼭 성공이라는 결과를 도출 못해도 됩니다. 실패하면서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응원하겠습니다. 실천하십시오. 자,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과제로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 건데요. 자기소개서에 대한 관심,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지난번 과제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진학 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했죠. 자, 그래서 다른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학습의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 이 과제 안 하셔도 됩니다. 허나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관심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공통문항 3문항에 대학에 따라서는 추가문항 1문항에서 총 4문항이 나갑니다. 저는 공통문항만 얘기하겠습니다. 공통문항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문항에서 각각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1번 문항에서는 학업 역량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 문항에서는 전공 적합성을 얘기하고 있고 3번 문항은 인성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자기소개서 문항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1번 문항에서는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써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각 문항 분석을 통해서 어떤 문항에서는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하신 뒤에 나의 고등학교
현재까지의 경험 중에서 거기 문항에 적합한 소재를 연결하는 겁니다. 소재를 연결하는 겁니다. 자, 소재를 연결하고 난 다음에 뭐 한다? 서술해 보는 겁니다. 글자 수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글자 수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추후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예시입니다. 예시. 각 문항에 대해서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생각을 하신 뒤에 관련 경험과 노력, 지난 고등학교 때의 생활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나열해 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해당 문항하고 관련성이 많고 참 좋고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걸 갖다가 중심으로 글자 수를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카페에 글을 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킵하고 계십시오.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 계약하고 난 뒤에 해당 부분들을 서로 보완을 합시다. 왜냐하면 이건 좀 프라이버시적인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프라이버시 사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단 이것은 가져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